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철학자 시리즈 동영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플라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고 우리 인류 역사를 따져봐도 가장 위대한 철학자를 뽑으라면 플라톤을 뽑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위대한 철학자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로 그 플라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우리가 플라톤을 공부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길을 가다 보면 철학관을 많이 보죠. 철학관. 그래서 철학관을 보면서 저기 철학하는 사람들은 저기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철학관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점을 보죠. 한마디로 미래를 보고 관상을 보고 사주를 보고 이러는데 사실 철학이랑 철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 철학은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 철학은 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 나 인간에 대한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플라톤 선생님은 바로 그 인간을 탐구했던 철학자 중 한 명이죠. 즉 철학자예요. 철학자 플라톤 선생님은. 자, 그리고 플라톤 선생님이 앞으로 들려줄 이데아 있죠. 이데아. 자, 이데아 선생님 뭐래요? 이데아란 말 처음 들어요. 자, 이데아는 플라톤 선생님의 사상 중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라톤 선생님을 공부하시려면 반드시 이데아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셨죠?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플라톤을 공부하기 이전에 플라톤을 어떻게 공부할까요? 물론 플라톤 선생님이 쓴 책을 통해서 공부할 텐데 플라톤 선생님이 어떻게 책을 쓰셨는지 우리가 특징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 선생님의 책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대화체. 즉 우리가 흔히 책 하면 어때요? 지겹고 재미없죠. 책은 왜냐하면 책을 보면 다 설명하는 방식으로 있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플라톤 선생님이 그걸 알고 우리가 책을 재미없어 하는지 알고 모두 다 대화체로 쓰셨어요. 대화체. 대화하듯.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대화를 하니까 플라톤 선생님 책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실존했던 인물, 즉 역사적으로 실제로 살았던 인물도 있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하죠. 대화의 주인공, 즉 플라톤 선생님의 책에 나오는 그 대화 주인공은 모두 다 소크라테스 선생님이에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알아요. 물론 소크라테스 성인이죠. 인류의 성인이고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죠.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도 바로 철학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플라톤이 바로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즉 소크라테스 선생님 밑에서 플라톤이 배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책의 주인공들이 이제 방학 동안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철학 수사대를 조직하죠. 그래서 이제 뭐 탐정놀이를 하겠대요, 여러분. 자, 그런데 바로 이 철학이란 건 수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수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명탐정 코난 만화 보셨죠? 코난이 하는 일이 뭐예요? 스스로 막 고민하고 판단하고 범인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철학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찾아내냐면 인간을 탐구하고 정의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을 할 때는 모두 다 탐정이 돼야 된답니다. 탐정.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수사대를 조직했는데 이데아란 이름으로 이데아란 편지의 이름으로 주인공들한테 편지가 와요. 편지가. 아셨죠? 자, 편지가 오는데 편지의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정의를 찾아라. 이주를 주겠으니까 정의를 찾아라. 자, 여러분들 철학은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죠. 즉 정의를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탐정이 돼서 정의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정의를 어떻게 찾나요, 선생님? 자, 어떻게 찾을까요? 자, 그렇죠. 자, 바로
이 정의를 찾기 위해 바로 힌트가 플라톤 선생님이 주셨어요. 이미 플라톤 선생님이 쓴 책 중에 국가라는 책에 있는데 거기에 정의에 대한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플라톤이 들려주는 이데아 이야기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쉽게 기게스 이야기가 나오죠. 기게스. 자, 여러분들 바로 기게스 이야기입니다. 자, 기게스는 이제 양치기 이제 소년이었어요. 여기 기게스가 있죠. 기게스. 양을 치는 착한 소년이었어요. 착한. 자,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다가 비 지진을 만나서 도망가다가 구멍을 발견하죠. 여기 자, 구멍 있죠. 여기에 구멍. 이 구멍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멍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들여다보겠죠. 당연히 저 같아도 들여다볼 거예요. 그 구멍 속에 뭐가 있는지 기계에서도 들여다본 거죠. 자,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여러분들 만약에 구멍을 들여다봤다가 시체가 있으면 확 놀라겠죠. 자, 그래서 기계스도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계스가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시체를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반지를 끼고 있었어. 금반지. 그것도 금반지가 있더라 이거야. 자,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여러분들 쉬운 말로 반지 득템했다 그러죠. 우리 게임할 때 바로 기게스도 반지를 득템한 거예요. 자, 근데 그 기게스가 얻은 그 반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었나요? 그렇죠. 투명인간이. 그 반지를 끼면 투명인간이 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게스가 투명인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기게스는 이 투명인간이 되는 반지를 이용해서 무엇을 했나요? 자, 정리해볼게요. 선생님이 일단은 왕궁에 잠입을 했어요. 몰래 들어간 거죠. 왜냐면 안 보이니까 지키는 병사들을 속이고 반지를 끼고 몰래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왕비를 유혹했어요. 왕비를 유혹해서, 자, 유혹이란 말에 여러분 한마디로 꼬신 거죠. 자, 왕비를 유혹해서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기게스가 왕이 되었죠. 자, 그래서 기게스는 반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만약 투명 반지를 얻는다면, 그래서 내가 만약 투명 인간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평소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봤죠. 난 투명 인간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난 투명 인간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든 간에 다 투명 인간이 되면 대부분 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만약 기게스가 반지를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소년인 기게스가 반지를 얻지 못했다면, 그렇죠, 평범한 양치기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반지가 있었으니까 그런 일을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기게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기게스를 보면 부럽죠. 아, 나도 반지 가지고 싶죠. 자, 그런데 플라톤 선생님은 이 기게스를 다르게 생각했어요. 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은 나쁜 짓을 했죠. 왜냐면 왕을 살해했으니까. 왕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해치는 건 나쁜 짓이죠. 그래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됐죠. 자신을 위해 능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이자. 다 플라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즉, 자신을 위해 하는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 자, 왜냐면 자신도 피해를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을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다 자신을 위해 행동하면, 남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행동하면 다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죠.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래서 플라톤 선생님은 그거를 경고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플라톤 선생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사람, 즉 올바른 사람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자, 일단 착한 일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착한 일을 착한 일 한 번이라도 해봤죠? 여러분들 착한 일 하면 어때요? 만약에 길 가는 할머니 짐을 들여준다든지 이랬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행복하죠. 막 나는 작은 일을 했는데 막 마음속 깊숙이에서 막 행복한 마음이 들죠. 자, 플라톤 선생님은 바로 그것이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정의로운 길이다. 자, 그래서 플라톤 선생님은 이 기게스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일을 하다 보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니까 착한 일을 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거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셨죠? 자, 여러분들 기게스를 통해서
기게스 이야기를 통해서 기게스 완전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게스는 잘못됐어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강은 마치고요. 다음 2강에는 이제 이데아를 들려준다고 하셨으니까 이데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 시리즈 플라톤이 들려주는 이데아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이데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그 이데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데아에 대해서 말뜻 어원을 살펴봐야겠는데요. 이데아는 본다, 보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건 주로 눈으로 보죠. 그런데 이데아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다. 영혼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영혼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냥 눈으로 바라보면 쉬운데 왜 영혼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그 힌트는 첫 번째 시간에 기게스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죠? 기게스 이야기에 바로 그 힌트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기게스 행동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죠. 기게스 부럽죠. 왜냐면 투명 반지를 가졌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행복하겠죠. 실제로 자기도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기게스 행동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거고, 자, 우리의 영혼으로 바라본다는 것, 즉 이데아를 통해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이데아로 기게스 행동을 바라보면 그렇죠. 그건 정의롭지 못하고 불행한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혼으로 바라본다는 게 좀 의미가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영혼으로 바라본다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간단하게, 자,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요. 제가 선을 그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선을 그어 보세요. 자, 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점선면 아시죠? 그런데 선은 수학적 정의로서 면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선은 면이 있으면 안 되죠. 선이 면이 있는 순간 말 그대로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펜으로 그었든 아니면 연필로 그었든 그 심지만큼의 면이 그려져 있어요. 선은. 자,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그은 건 선이지만 면이 아니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제가 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완벽한 동그라미를 그릴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자, 이것을 보고 선이라고 하고, 자, 또 이것을 보고 동그라미라고 해요. 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예예요. 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저것은 선이다, 저것은 동그라미다 이렇게 알죠. 자, 바로 그것이 바로 영혼을 이데아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예예요. 자, 아직도 좀 헷갈리죠? 자, 그래서 플라톤 선생님이 이데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 태양 있죠. 태양의 비유, 선분의 비유, 동굴의 비유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이 방으로 들어가서 이데아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해요. 자, 고고싱 하죠, 같이. 자, 고고싱. 자, 먼저 태양의 방에 왔어요. 자, 일단 우리가 태양의 방에 왔는데 태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태양은 평소에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태양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중 하나의 역할이 바로 태양빛이 반사돼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웠죠? 자, 태양빛이 반사돼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데아도 우리가 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데아도 본다는 의미면 우리가 이데아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즉 우리가 사물을 볼 때 태양빛이 사물을 보게 해주는 것 같이 이데아를 보게끔 해주는 어떤 것이 있겠죠. 자, 바로 그것이 선의 이데아예요. 선의 이데아. 우리는 그걸 선의 이데아라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진실, 사랑, 정의, 평화, 믿음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실, 사랑, 평화, 정의, 믿음 이게 눈으로 보이나요,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없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저건 정의로운 행동이고 저 사람은 사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구나 우리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진실, 정의, 평화, 사랑, 믿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끔 하는 것, 즉 이런 이데아를 보여주게끔 하는 것이 선의 이데아예요. 선의 이데아.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방, 선분의 방으로 왔어요. 자, 선분의 방이에요.
자, 선생님이 선분의 방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자주 보죠. 돈과 사랑 중에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자,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돈을 선택하겠죠. 선생님, 돈이 최고입니다. 돈으로 사랑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런데 선분의 방에서 플라톤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진짜와 가짜로 나눠놨어요. 자, 여기 그림의 칠판을 보시면, 자, 여기 위로 갈수록 어때요? 진짜죠. 위로 가는 게 진짜예요. 즉, 순수한 이데아, 삼각형 원, 이런 것들이 진짜고, 반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가짜죠. 자, 즉, 그림자, 동식물, 이런 것들은 가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순수한 이데아, 삼각형, 그림자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그림자, 동식물들이죠. 자, 순수한 이데아는 영혼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그림자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돈과 사랑 중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돈이죠, 돈. 돈은 눈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플라톤 선생님은 돈 그거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돈이 좋아요 한 학생들은 다 가짜를 좋아하는 거예요. 가짜. 즉, 사랑이 이데아에 가깝겠죠. 사랑이 진짜예요, 여러분. 위로 갈수록 순수한 이데아에 가까울수록 진짜라고 했잖아요. 즉, 사랑이 이데아에 가까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유명한 동굴의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동굴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동굴도 있고, 그리고 동굴 입구가 여기 보이죠. 자, 입구 쪽으로 햇볕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죄인들이 있어요. 여기 죄인들이 있죠. 죄인. 자, 죄인들은 동굴 입구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동굴 벽 쪽을 바라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햇볕이 저기서 들어오고 그림자는 요쪽에 이렇게 맺히겠죠. 자, 여기 그림자가 여기 맺힐 거야. 자, 그런데 자, 여기 그림자가 맺혔어요. 그런데 아까 선분의 방에서 그림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짜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죄인들은 그림자만 보게 되니까 즉 뭐를 보는 거예요? 그래요. 가짜만 보는 거예요, 죄인들은. 여러분들 그 책에서 그 그림자 왓슨의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는 죄인들 봤죠? 괴물인 줄 알고. 자, 그래요. 그래서 죄인들은 항상 그림자만 보고 실제 세계는 바라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동굴에 비유해서 플라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즉, 이 죄인들, 가짜만 바라보고 사는 이 죄인들이, 즉,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아까 사랑과 돈 중에 선택하라고 했을 때 돈 선택하는 학생들 많았죠. 근데 돈이 아까 가짜라 그랬잖아요. 쭉 보면 여기 죄인들도 그림자만 보고 사니까, 즉, 우리는 이 죄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굴에 갇혀있던 죄인들 중에 한 명이 풀려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명이 풀려나면요, 당연히 동굴 밖으로 가겠죠. 그런데 컴컴한 동굴 속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동굴 밖은 어때요? 눈부시잖아요. 그런데 그 눈부신 걸 조금 적응하고 나면 실제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에서는 이 친구가 풀려난 죄인이죠. 이 친구가 풀려난 죄인이에요. 자, 플라톤 선생님은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 풀려난 죄인은 철학자다. 풀려난 죄인은 곧 철학자라는 걸 얘기하고 계세요. 자, 왜냐면 풀려난 죄인이 밖을 보고 다시 들어와서 묶여있는 죄인들, 친구들한테 무엇을 얘기해요? 여기 보시죠. 보이면 그림자 세계는 다 가짜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보이는 무리들 같이 비웃겠죠. 비웃어요. 왜냐면 자신들은 평생 그림자만 봤으니까 다 가짜라고 믿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을 통치하려면 그림자만 보는 사람이 통치해야 돼요? 아니면 실제 세계를 보는 이 철학자, 실제 세계를 봤던 이 철학자 같은 사람이 통치해야 돼요? 그렇죠. 철학자가 통치해야 우리는 실제 세계의 통치를 받는 거겠죠. 자, 그것이 바로 철인정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즉, 플라톤 선생님은 철학자가,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철학자가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철인정치라고 해요. 자, 이제 이데아 이론의 결론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태양의 방에서 태양의 비유를 통해서 선의 이데아를 봤죠. 선의 이데아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태양빛이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이
이데아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선의 이데아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자, 그리고 선분의 방에서는 선분의 비율을 통해 진짜 그리고 가짜가 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었어요. 아까 사랑과 돈 중에 진짜는 뭐였어요? 사랑이었죠. 그리고 진짜에 가까울수록 이데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동굴의 방에서 그림자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에 대해서 플라톤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림자만 바라보고 살 게 아니라 죄인 사슬을 풀고 나가서 진실을 바라봐야 돼요. 즉 이데아의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 선생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바라보는 즉 이데아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데아가 뭔지 이제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편지가 왔었잖아요. 그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찾을 거예요. 오늘 배운 이데아 이론을 가지고 다음 시간엔 정의가 무엇인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음과 모으면 철학자 시리즈 플라톤이 들려주는 이데아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데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데아가 뭔지 정확히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책 처음에 정의를 찾으라고 편지가 왔었잖아요, 범인한테. 그래서 바로 그 정의를 이제 찾아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대원들이 정의를 찾기 위해서 정의 찾기 대회를 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한번 줘볼게요. 객관식으로. 자, 정의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게스. 기게스의 행동이 과연 정의로운 행동일까요? 자, 두 번째, 눈으로 보는 것.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행동일까요? 자, 세 번째, 이데아. 그렇죠. 이데아가 과연 정의로운 거에 가까울까요? 자, 답은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데아가 바로 정의로운 행동에 가깝겠죠. 눈으로 보는 건 가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짜가 정의로우면 안 되니까 당연히 이데아에 가까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수사 대원들이 일단은 편지를 쓴 범인 그리고 자신들을 태양의 방, 선분의 방, 동굴의 방으로 데려갔던 그 유령의 주인이 누군지 알았어요. 즉 범인은 바로 플라톤이었죠. 자, 왜 플라톤이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의가 없는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즉 2011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람들이 궁금증이 커져서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찾아볼게요. 정의가 무엇인지는 플라톤 선생님이 쓴 국가라는 책에 있어요. 국가. 여러분들 국가라는 책에 플라톤 선생님이 정의란 무엇인지 다 써놨어요. 자, 그런데 국가라는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서 읽으라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대원들이 국가를 연극으로 꾸며봤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 등장인물로서 플라톤이 있겠죠. 당연히 플라톤 선생님이 쓰셨으니까 플라톤이 있을 거예요. 원래 국가라는 책에는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주인공인데 여러분들 편의상 여기 주인공들은 책의 주인공들이 플라톤 선생님을 연극의 주인공으로 세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케팔로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케팔로스는 그리스에서 엄청난 부자였어요. 자, 세 번째 폴레마르코스는 케팔로스의 아들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트라시마코스입니다. 트라시마코스는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들 중 한 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연극 무대를 통해서 플라톤 선생님들이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케팔로스와 폴레마르코스와 트라시마코스와 대화를 나누겠죠. 자,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케팔로스가 대답을 시도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대머리인 아저씨가 바로 케팔로스겠죠. 이 케팔로스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시도해요. 플라톤 선생님에게. 그래서 케팔로스는 플라톤 선생님 정의는 부자인 게 정의입니다. 즉 돈이 많은 게 정의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런데 플라톤 선생님이 이 대답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비판을 하세요. 케팔로스는 즉 돈을 빌려서 안 갚으면 그게 정의롭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빌린 것을 다 갚아야 되고
부자면 빌릴 일도 없으니까 늘 정의롭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플라톤 선생님은 만약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무기를 맡겼어요. 무기를 맡겼는데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정신이 더욱 이상해져서 무기를 내놓으라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 무기를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말 그대로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해칠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내가 물론 빌려줬지만 그걸 다시 갚는 게 정인가? 갚지 않는 게 정인가? 그렇죠. 그때는 되돌려주지 않는 게 정이겠죠. 자, 이렇게 비판을 하세요. 그래서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상식적으로 부자가 정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하겠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케팔로스의 답변이 부족해서 케팔로스의 아들이 나와요. 자, 케팔로스의 아들인 폴레마르코스가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죠. 선생님, 정의는 일단 친구에게는 이롭게 좋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 적에게는 해를 입히는 것, 나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 친한 사람에게는 좋게 대하고 나쁜 적에게는 나쁘게 하는 게 정의다. 맞는 것 같은데, 자, 플라톤 선생님이 이것도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자,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과연 정인가? 비록 그 사람이 적이지만, 나쁜 사람이지만, 그 나쁜 사람한테도 해를 입히면 그 나쁜 사람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폴레마르코스의 답변도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는 누가 나와요? 즉, 그렇죠. 그리스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선생님. 자, 바로 이 누워있는 트라시마코스가 나옵니다. 트라시마코스죠. 자, 그래서 이 트라시마코스가 뭐라고 대답해요? 정의는 통치자, 왕의 이익이 곧 정의래요. 자,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왕은 법을 만들죠. 왕 말이 곧 법이잖아요. 왕이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백성들은 왕이 만들면 무조건 지켜야 돼요. 만약에 왕이 만든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트라시마코스는 왕이 법을 만들고 자신을 위해 곧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백성들을 위해 주로 법을 안 만들죠. 자기 자신을 편하려고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의래요. 우리가 일례로 기게스 이야기도 그래요. 기게스도 반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썼죠. 트라시마코스가 보면 그것이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어때요? 과연 이런 것이 정의로운 행동일까요? 자, 그래서 플라톤 선생님이 그거 다 정의로운 행동 아니야. 그래서 플라톤 선생님이 직접 강단에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지. 그래서 플라톤 선생님이 설명이 어떤 설명이냐면, 일단 우리가 신체가 있죠. 그리고 영혼이 있어요. 즉, 우리가 신체를 머리, 가슴, 배라고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도 신체를 나누듯이 그렇게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혜, 자, 그리고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이 용기, 그리고 배에 해당하는 부분이 절제예요. 자, 그런데 아까 강의 초반에 정의는 영혼, 즉 이데아에 가깝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바로 지혜, 용기, 절제, 요 세 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플라톤 선생님의 결론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플라톤 선생님의 결론은 정의란 용기, 그리고 절제, 그리고 지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의래요. 자, 우리는 이거를 플라톤의 사주덕이라 그래요. 자, 선생님이 정리하면 누구나 다 영혼을 갖고 있죠.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다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지혜도 있고, 여기 지혜, 그리고 용기도 있죠. 자, 그리고 절제도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갖고 있는 이 지혜, 용기, 절제를 적절하게 조화를 잘 시키면 그게 바로 정의래요. 정의. 그래서 즉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정의의 사도같이 힘들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즉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게 바로 정의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플라톤 선생님이 얘기해요. 정의로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게스를 보면 완전 부럽고 행복해 보이지만 기게스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해지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혜, 절제, 용기를 잘 조화시켜서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플라톤 선생님이 얘기하는 정의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세 개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데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삶에서 이런 걸 잘 발휘하고 사셔야 돼요. 플라톤 선생님 말대로. 잘 아셨죠? 자, 이것으로 우리가 플라톤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데아 이야기를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른 철학자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